옛날 중국 명나라 말기 당시 득세하던 종교가 있었으니 바로 백년교라는 이름의 종교이다. 백년교는 명교 또는 마교라고도 불렸는데 그 외 중국 무협소설 영웅문 같은 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꽤나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백년교는 중국 역사에서 꽤나 영향을 끼쳤지만 오늘은 그런 역사적 사실은 뒤로 하고 이 백년교의 한 지파 중에서 한 사이비 교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 이 사이비 교주는 이름은 알려진 바가 전무, 그니까 그냥 아무개 교주라 부르겠다. 보통 사이비 교주라 하면 이름만 부풀려져 있고 실상은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기꾼이기 마련인데 이 아무개 교주는 실제로 신통력이 있었다는 게 아닌가. 여러가지 신기한 도수를 마음껏 부려대고 휘하에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동 도사로서 명망이 드높았다고 한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신통력을 지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하루는 아무개 교주가 어린 제자 하나를 불러서 이르길, 얘야, 내 오늘 저 멀리 외출을 좀 다녀올 것이다. 그 전에 너한테 맡길 일이 한 가지 있느니라. 네, 스승님. 무엇이든 분부만 하십시오. 스승님께서 주시는 임무, 제가 성심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교주는 제자에게 웬 상자 하나를 건네어주고는, 자, 넌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상자를 지키거라. 한자리에 가만히 놔두고 건드리지 말며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잘 지켜보거라. 그리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당연히 절대로 열어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야. 어린 제자는 스승이 자기에게 임무를 내려줬다는 그 사실이 지금 당장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지 촐싹대며 말한다. 그럼요, 사부님. 엄중히 지키겠습니다. 걱정일란 단단히 붙들어 매가지고선 빙빙 돌려서 저 멀리 뽕 날려버리십시오. 그래 오냐, 믿음아. 스승은 만족한 표정으로 떠나고 제자는 몽둥이 하나 꼬나들고 스승이 맡긴 상자를 철통같이 지킨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됐는데 한참이나 지키고 선 제자는 불현듯 궁금함을 느끼는데, 근데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걸까? 대체 뭐 어떤 대단한 보물이길래 건드리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고 하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이거 정말 궁금하구나. 뭔지 살짝 보기만 할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짝 보고 재빨리 닫아둔다면 스승님이 어찌하겠는가? 궁금함을 도저히 참지 못한 제자, 조심히 살금살금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엥? 이게 뭐야? 아이고, 냄새! 상자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물은 지릿한 짠내도 났고 또 비릿한 냄새도 나는 걸 보니 바닷물 같았다. 근데 이 물 위에 말이다, 조그만한 조각배 모양이 떠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 그냥 장난감같이 보였는데 돛도 달려있고 돛대까지 구현되어 있던 것. 장난감이라기엔 여러모로 정교한 것이 꽤나 그럴싸했다. 뭐지? 장난감인가? 근데 꽤나 잘 만들었구나. 대체 이거 용도가 뭐지? 뭔데 이딴 걸 지키라고 하신 걸까? 신기한 마음에 제자는 들고 있던 몽둥이 끄트머리로 툭툭 건드려 보는데 그때 앞불싸 배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훌러덩 뒤집어 엎어지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런 맙소사,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구나. 깜짝 놀란 제자는 재빨리 배를 세우고는 상자를 그대로 다시 덮어버린다. 그리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런 깜짝 놀랐네. 휴, 뭐 그래도 부서뜨린 것도 아니고 괜찮겠지? 다음날 날이 밝고 교주가 다시 돌아왔는데 온몸은 푹 젖어서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찌린내와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걸 보니 엄청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네 이놈, 님마, 너 내가 준 상자 건드렸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건드렸어요. 스승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분부하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개수작 떨지 마라. 내 모를 것 같으냐. 상자 안에 배를 네가 건드렸지. 네가 배를 쳐 뒤집지 않았느냐 말이다.
니놈 때문에 죽을 뻔하였느니라. 건드리지만 않으면 절대로 뒤집히지 않도록 내가 다 만들어 둔 건데 딱 니놈한테만 지키라고 해둔 것인데 아직도 속이려 드느냐? 스승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송구하옵니다. 그제서야 울면서 사죄하는 제자. 스승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한다. 에휴, 그래, 됐다. 다음부턴 주의하거라.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다. 스승이 다시 한번 제자를 불러 이르는데 오늘도 또 어딜 좀 나갔다 와야겠구나. 자, 오늘은 이걸 지키거라. 작은 등 하나를 방 한쪽에 놔두었는데 이 등도 참 신기한 물건이었다. 방을 밝히는 등이긴 한데 이거 불꽃이 새파란색이 아닌가. 스승은 단단히 이른다. 너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거라. 오늘 밤 동안 이 등의 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켜보거라. 특히 불꽃 주변의 이 바람막이는 절대로 벗기지 말도록. 알겠는고? 우와, 스승님, 근데 이거 불꽃이 새파랗네요. 꼭 귀신 불 같사옵니다. 원리가 무엇인가요? 이런 건 난생 처음 봅니다요. 그런 건 네가 알 것 없느니라. 아무튼 정말 내 말을 꼭 지키도록 하라. 저번처럼 등신같이 실수하지 말고. 알겠느냐? 그럼요, 스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은 몇 번이나 단단히 이르고 제자는 가슴까지 동동 두드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한다. 그리 썩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암튼 그렇게 스승은 길을 떠났고 시간이 지나 어두운 밤이 되었다. 밤이 되어 주변이 어두워지자 등불의 이 새파란 불은 더욱 차가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살랑살랑 일렁이는 게 꼭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우와,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어쩜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꼬. 이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제자는 신기해하며 조심스레 등의 바람막이를 벗겨내었다. 아니, 분명히 스승이 이거 벗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이런 구제불능 개패급을 받나. 바람막이를 벗기자 불꽃은 더더욱 새파란 불꽃을 일렁이며 스물스물 몸을 키워대는데 그렇게 센 불은 아닌 건지 한 차례 바람이 불자 그만 폭 하고 꺼져버렸다. 제자놈은 이미 구경하다 잠들어버린 지 오래였으니 진짜 이 새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다음날 아침 스승이 돌아왔는데 옷도 막 너저분해져 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시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너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늘. 이 자식아, 너 내 말을 똥꼬녕으로 들었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시온지. 등불 말이다. 너 이 썩을 녀석아, 네가 또 건드렸지? 아닙니다. 전 제대로 지켰습니다. 절대로 안 건드렸다고요. 아니, 이런 베라먹을 녀석을 봤나? 너 때문에 내가 지난밤 어떤 개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첩첩 깊은 산중을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해 걷고 있었거늘 갑자기 불꽃이 꺼지는 바람에 이리저리 넘어지며 온몸이 다 깨부셔졌느니라. 네가 바람막이만 벗기지 않으면 절대로 불꽃이 꺼지지 않게 되어 있었거늘 딱 네 놈한테만 부탁해 뒀었거늘. 근데 네가 안 건드렸다고. 네 놈도 똑같이 산길에 굴려줄까? 스승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스승이 제대로 꾸짖자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사죄하는 제자. 진짜 무슨 이런 싹수노란 녀석이 다 있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스승의 얼굴은 꼭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울그락불그락. 이제 이 요망한 제자놈을 엄벌에 처해버릴 것만 같은데. 근데 에휴, 그래, 알겠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턴 주의하거라. 놀랍게도 금세 화를 풀고는 선뜻 용서해주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잘못한 제자 녀석 문제인 걸로 보였지만 이제 보니 이건 자꾸 오냐오냐 봐주는 스승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라면 금방이라도 뚝배기 깨부셔서 믹서기에 돌려버릴 것 같은데 말이다. 이제부터는 스승님의 말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지키겠나이다. 이제 다시는 실수 따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 스승은
또다시 제자를 부른다. 이번에 또 새로운 분부를 내리는데, 아니 근데 왜 자꾸 얘를 쓰는 것일까? 분명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교주한텐 제자가 아주 많다고 했던 걸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이다. 다른 제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이 아닌가. 대체 왜 이 개패급을 고집하는 것일까?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우린 알게 될 것이다. 하여튼 스승이 이번에 내리는 분부란 것은, 자 얘야, 내 오늘도 나갔다 올 터이니 이 돼지를 잘 보살피도록 해라 하면서 쬐끄만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보인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작은 새끼 돼지. 제자는 다시 한번 자신만만하는데, 그럼요 스승님, 걱정 마십시오. 저를 믿고 안심을 푹 하십시오. 결코 실수란 없을 것입니다. 뭐 오늘은 별 어려울 것 없을 것이니라. 그저 이 돼지를 데리고 있다가 배고파 하면 네 먹이를 먹이거라. 이번엔 절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뭐 이를테면 이 돼지 먹이 네가 처먹는다던가 그런 것 말이다. 명심하거라. 스승님도 참, 제가 돼지 먹이를 왜 먹겠나이까? 무슨 그런 걱정도. 말하다가 제자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자세히 보니 이 돼지 먹이랍시고 스승님이 건네준 걸 보니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땅콩이 아닌가. 맨날 맛없는 밥이랑 나물 반찬만 먹고 살았던 제자, 입맛이 땅거지 수준으로 떨어져 있던 차에 고소한 이 땅콩 냄새를 맡게 된 것. 스승은 그렇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며 제자 손에 땅콩을 쥐어주고 일을 보러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 녀석은 땅콩을 처먹기 시작한다. 와, 고소하다. 너무 맛있구나. 아니 진짜 이 새낀 말을 아끼도록 하겠다.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새끼 돼지가 배가 고픈지 울기 시작한다. 자기 먹이를 사람이 뺏어 먹고 있으니 새끼 돼지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돼지 입에도 땅콩을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뭐야, 너도 달라고? 웃기지 마. 어디서 감히 사람이 먹는데 울고 있어. 제자 녀석은 우는 돼지를 한 방 쥐어받고 계속 땅콩 탐닉에 여념이 없다. 스승이 신신당부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것이다. 아우 맛있어. 너무 맛있구나. 어라, 근데 이게 뭔가? 한참 신명나게 먹고 있는데 얘 지금 코를 보라. 어느 순간 코가 돼지 코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 계속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땅콩을 질질 바닥에 흘려대는 제자 녀석. 뭐야, 왜 자꾸 흘리게 되지? 손에 쥐고 있기가 불편한 게. 아니, 코가 돼지 코로 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도 돼지 손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손이 이렇게 납작해져 버리니까 땅콩을 손에 쥐지 못하고 질질 흘리게 된 것. 그제서야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는데 코가 변한 것도 이제서야 눈치챘고, 또 이제 보니 궁뎅이에 돼지 꼬리도 돋아있다.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아이고, 이제 목소리도 돼지 멱다는 소리로 바뀌어버린 것. 곧이어 몸도 통통해지는가 싶더니 두 발로 서 있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고 완전히 돼지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놀랍고 두려워 소리를 질러보지만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저 돼지 울음소리일 뿐. 어찌할 바를 몰라 빙글빙글 돌고 울고만 있는 채로 하루가 흘러가고 곧 스승이 돌아왔다.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자는 울면서 스승에게 달려들었으나 나오는 소리는 슬픈 돼지 울부짖음일 뿐. 눈물과 땅콩 부스러기로 범벅이 된 돼지가 엉겨붙자 스승은 화를 내며 걷어차버린다. 뭐야, 이 멍청한 돼지가 왜 이렇게 앵겨붙는담. 저리 꺼져. 제자야, 어디로 갔느냐? 돼지 좀 보라 했더니 또 어딜 가서 뭘 하고 있는 겐지. 얘야, 어딨느냐? 스승님, 저예요. 스승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저라고요. 제자는 필사적으로 스승이 알아채길 바랬으나 지금 이 모습으론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뭐 아무튼간에 돼지가 잘 있는 거 보니 이번엔 시킨 일을 제대로 잘 했나 보군.
그 녀석 그동안 시킨 일은 거지처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녀석도 마음고생했을 터이니 오늘은 녀석한테 돼지고기라도 좀 먹여야 되겠도다. 스승님,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제발. 구슬프게 울부짖는 어린 제자. 간절히 스승의 구원을 원했지만 스승의 눈에는 그저 튼실하게 살이 오른 새끼 돼지로만 보일 뿐이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그날 스승은 백정을 불러다 돼지를 잡아버렸고 제자는 결국 삼겹살이 되고 말았다. 아니 근데 사실 스승이 진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일 시킬 때마다 사고치는 이 쓰레기 같은 제자 녀석 이번만큼은 똑바로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스승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처벌도 함께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패급 제자는 스승을 기만하고 또 멍청하기까지 한 대가를 치르게 됐죠. 근데 스승은 대체 왜 이딴 녀석에게 몇 번씩이나 기회를 퍼줬던 걸까요? 스승에게는 이 멍텅구리 제자 말고도 다른 똑똑한 제자들이 많았을 터. 근데도 굳이 이 멍청이에게 이렇게 몇 번씩이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스승은 이 어린 제자를 믿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최근 유행한 드라마 카지노의 등장인물 양정팔이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뭐 드라마에선 결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면 아둔함과 멍청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리고 꽤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쉬운 일을 맡겨도 어떻게든 그르쳐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대체 어떻게 얘를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신기한 점은 이런 개패급 같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꽤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드라마 카지노 주인공 차무식이 굉장히 지능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그 차무식이 양정팔을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오판을 저질렀을까요?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중에서도 묘사된 만큼 그저 이 모자란 인간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정이 흔들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의 정이란 것이 얼마나 큰 도구로 작용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 정에 휩쓸려서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괜히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입장을 바꿔서 그렇다면 내가 아둔하고 멍청한 개패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만큼 모자라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인간이란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이 정도의 기회를 주는 사람을 결코 배신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개똥도 자라면 약에 쓰일 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배신이나 하고 그러면 약으로도 못 써먹는 정말로 하등 쓸모없는 개똥에 불과할 테니까 말입니다.